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큰돈 법니다. 삼성 로봇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 알려드리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로봇으로 좀 이슈가 되는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AI 폐쇄 전략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삼성전자는 원래부터 자기네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안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AI를 쓰더라도 자체 AI를 쓰십시오라고 했어요. 가우스라고 하죠. 자기네가 만든 AI. 이것만 쓰세요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워낙에 좋은 AI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를 작성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GPT라든가 당연히 가우스보다 낫겠죠. 근데 이것만 쓰려니까 효율도 안 나고 별로 안 좋았겠지만 뭐 강제를 하니 당연히 쓸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사내망에서만 활용해온 자체 AI 플랫폼 가우스와 함께 외부 AI를 도입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됨, 허용이 아니라 하세요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폐쇄 전략을 없애고 이제는 AI 관련해서는 조금 널널하게 가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문제 등으로 삼성 내부에서는 그간 외부 AI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이재용 회장의 결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널널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를 시작으로 외부 AI를 활용해 제조, 개발, 공정을 혁신하고 이후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상당히 좀 급격한 변화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향성은 외부 AI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결함 예측, 수율 개선 등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외부 AI를 활용해서 전 부서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지금 방향성을 보면은 전 부서가 아니라 그냥 거의 반도체를 위한 AI 오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외부 AI를 만드신 샘 올트먼과의 만남이 최근에 있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서로 간의 이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가 샘 올트먼의 챗GPT를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는 일 같이 안 해요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 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챗GPT 쓰십시오라는 말을 외부 AI 허용으로 바뀐 거죠.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서 스타게이트 미국에서 700조 투자해서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그 사업이죠.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삼성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방안 논의를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나쁘지 않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픈 AI,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 원하는 거는 ARM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해 얘네가 설계를 하면은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인 오픈 AI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ARM이 설계하고 파운드리 생산은 삼성전자가 하는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었죠? 외부 AI를 도입을 해서 공정 모니터링, 결함 예측, 수율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삼성전자가 오픈 AI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수주, 반도체 협력을 좀 원하구나. 그래서 챗GPT와 삼성전자의 이런 이 협력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 행동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ARM CEO도 얘기하기를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훌륭한 파트너다. 한국은 대단한 AI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 미래가 밝다고 평가했습니다. 뭐 ARM이 결국 소프트뱅크고 그 다음에 오픈 AI가 챗GPT고 셋이 만나가지고 지금 반도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HBM은 당연히 뭐 당연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SK하이닉스 걸 쓸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맡길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그래서 샘 올트먼이랑 반도체도 만들고 거기에 공정도 들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빈자리가 난 게 뭡니까? 그게 로봇이더라. 그래서 샘 올트먼 로봇에 삼성 로봇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방금 반도체 관련해서 AI 접목하는 거 플러스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 빌더랩에서 누가 로봇공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고 샘 올트먼이 직접 얘기했죠. 나 로봇에 진짜 관심 많은데 옛날에 한번 했다가 접었는데 혹시나 한국에 로봇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나 싶어서 왔고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누가 삼성전자가 로봇에 상당히 적극적이죠. 삼성전자 현장 보안 업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 로봇계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못 봤지만 최근에 샘 올트먼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뭐가 계속 바뀌어요. 그 중에서도 크게 바뀐 게 로봇입니다. 사업장을 순찰하면서 보안을 유지하고 위급 상황을 감지한 뒤 알리는 용도입니다. 사실 정말 이거는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하면 가장 좋은 그런 위치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로봇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 AI 업체 오픈 AI와 로보틱스 스타트업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약이 종료가 됐고 옆에 빈자리가 생겼죠. 근데 그 빈자리를 뭐라고 했죠? 난 한국에 온 이유가 로봇에 관심 많아서다. 근데 마침 계약이 종료됐네? 그럼 옆자리가 비었네? 여기 누가 들어가지? 삼성전자랑 반도체도 같이 만드네? 삼성전자가 AI도 이번에 넣는다고 했네? 그럼 사실 이 옆자리는 누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갔으면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진심이 지금 이 모든 행동들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야, 로봇 나랑 하자. 야, 반도체도 나랑 하고 AI도 우리가 쓰고 하면은 야, 나만한 파트너가 있겠어? 이런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삼성이 좀 적극적인 행보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좀 고질적인 고민이 있죠. 고질적인 고민이 뭡니까? 아, 오케이. 적극적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이대로 탄탄대로 긍정적으로 갈까?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기만 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이재용 회장이 앞서서 정말 앞에 서가지고 삼성전자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삼성전자를 갖게 된, 적게 말하면 삼성전자의 회장이 된 이재용 회장을 부정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야, 너 이거 부당하게 너 일로 들어온 거고 대주주 된 거잖아. 어? 너 솔직히 부당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너 여기 못 있잖아. 라고 하는 재판입니다. 그게. 부당합병 분식회계죠. 왜? 부당합병이 왜 부당합병이에요?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펌핑시켜서 말도 안 되게 합병을 해서 이 지분 가치를 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가 됐고 그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이번에 선고를 받았고 상고를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 사실 그렇게나 증거도 많고 오랫동안 끌어왔던 건데 1심, 2심 모두 무죄라는 건 사실 여기서 뭐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3심 간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안 바뀌겠죠. 상고기한은 10일까지고요. 검찰이 1심,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고를 할지 3심으로 갈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가 된 부분이고, 꽤 오래 지났죠. 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무죄,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 결과에 따라 그 당시 기소를 좀 단행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은 법원을 설득할 만큼이나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 이유 불문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정한 거죠. 네, 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상고했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10일까지 결론 내야 된다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상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상고는 과연 진짜로 이 세 번째는 달라. 야, 너 세 번째 기대해. 라는 상고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상고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실 저는 이 마지막 몸부림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2심 끝내버리면 사실 이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 7, 8년 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그냥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7년, 8년 했는데 지금 뭐 1년 더 한다고 바뀌냐. 그래서 1년만 더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한번 잡아보려는 모습도 있다. 근데 무죄일 가능성이 너무 높겠죠. 왜냐하면 집행유예도 아니고 무죄니까요. 1심, 2심 다. 검찰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법리 판단 등의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건 맞고 틀리다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이나 이거 한 번 더 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무죄면 특별한 증거 없이 3심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집행유예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죄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마 마지막 그냥 몸부림 정도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다 해봤는데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원래 삼성전자는 항상 오너 리스크가 있어 왔습니다. 언제부터? 1900년대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오너 리스크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나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이 과거 삼성전자 오너 리스크에 따른 투자 규모입니다. 카펙스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지금 긍정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뇌물 공여 관련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고요. 1995년에. 그리고 1996년에 징역의 집행유예를 이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투자 규모가 좀 늘어나나 싶었는데 실제 이 집행유예랑 징역을 이 선고를 받으면서 오너리스크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전면에 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997년도에 이 투자 규모가 줄어들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 당시에 IMF가 터집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바로 1년 만에 개천절 특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천절 특사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다시 경영 복귀를 1998년도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97년, 98년도에 보시면 투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지니 빨리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나서 1999년, 2000년도 보면은 이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업이라는 게 이 전체 투자 규모를 뭐 2배씩 키우고 막 50%씩 키우는데 실제 이 기업의 주인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힘들죠. 투자하십시오, 인수하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너리스크가 터지는 순간 투자 규모가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너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투자 규모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2007년도에 또 차명계좌 관련된 폭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폭로만으로는 뭐 우리가 딱히 뭐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카펙스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예, 경영 퇴진을 하게 되죠. 여기서 오너 리스크가 또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늘었지만 또 오너 리스크 터지니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를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줄어버리죠.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원포인트 사면. 또 사면을 해버립니다. 징역 맞은 거에 대해서 바로 그 해 사면. 그러면서 다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고 2010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줄은 거에 대비해서 2배에서 한 200, 거의 한 100, 한 50% 정도의 이 투자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쭉쭉쭉.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 오너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오너의 리스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 투자 규모가 크게 늘고 크게 줄고가 판단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선고를 받고 나서 이게 징역이냐 아니면 무죄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실제 이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를 해보면 과거 기준입니다. 1996년 이건희 회장이 7월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카펙스 투자 규모가 하락하게 됩니다. 1997년까지 4조 원대였던 에비타가 경영복귀 첫 해인 1998년 5조 9,131억 원까지 그리고 8조 12조까지 쭉쭉쭉 투자 규모가 늘면서 영업이익 같은 이 에비타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수익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경영복귀를 하면서 늘었다 보는데 뭐 시기적인 특성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아시겠지만 IMF가 터졌을 때 돈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게 오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2000년 카펙스 자금으로 5조 5,837억 원을 집행을 했고 이전까지 역대 최대치였던 1996년 4조 원 대비 25% 증액한 수준이더라. 그래서 또 2009년에도 8월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 받았는데 벌금까지 1,100억 받았습니다. 근데 4개월 만에 바로 원포인트 사면 해주고 카펙스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너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투자 규모가 줄고 내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는 같지 않겠냐, 같은 수준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심, 2심 무죄이기 때문에 상고도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가 로봇의 대장으로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왜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꺾였냐 작년에 보시면은 매출액은 그래도 3분기까지 좀 늘어요. 그리고 4분기에 꺾였죠. 근데 영업이익은 늘다가 3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하니까 같이 주가도 꺾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1분기에 엄청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분기는 원래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출 전망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1분기를 안 좋다고 전망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4분기 수준, 3분기 수준, 4분기 수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전망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상반기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지금 구간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사법 리스크도 충분히 해소된 상황이고 투자, 새로운 행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적 꺾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1분기 안 좋은 것까지 선반영 다 때려 맞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 올해 4분기까지 성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반기에 미리 좀 저는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로봇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저가 있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한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눠주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화면 이 어플이 무료로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이 되는 종목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고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아까 나눠드린다고 했죠.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 올려놨습니다. 무료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해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저의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도 같이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7일, 2월 6일, 5일, 4일, 3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장전에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매일 장 끝나고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고 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